안녕하세요. 네, 세상에 재밌는 게 어디, 그쵸? 유튜브도 요즘 재밌는 게 너무 많죠. 밤이고 낮이고, 네, 유튜브 검색하면은, 다 나오니까, 야 정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갖는답니다, 애를. 너무 재밌는 게 많고, 너무 할 게 많고,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 있고, 예, 그러니까 저기 오지 캄캄하고 이런 데는 전기도 사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런 나라 그런 데는 애들을 많이 낳지만 이렇게 네, 하여튼 그렇고요. 오늘은 이제 신문을 보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보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만성 폐기종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만성 폐기종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세계 사망 3위래요. 사망 원인 3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치료가 까다로운 고약한 질병으로 여전히 이름은 생소하지만 세계 사망 원인 3위에 꼽힐 정도로 악명이 높다. 문제는 아직 현대의학으로는 완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이 괴로운 환자들은 숨이 너무 찹니다. 숨이 너무 차고 숨 쉬는 게 힘들고 숨 쉬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참 숨쉬기가 괴롭다는 게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쵸? 45년간 COPD를 연구해온 영동 한의원 김남선 원장은 COPD를 적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장 합병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 호흡기 면역력을 끌어올려 심폐기능을 강화해야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COPD는 대표적인 난치성 호흡기 질환으로 꼽힌다. 숨길이 좁아지고 폐 기능이 서서히 악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담배 연기,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폐에 쌓여 발병한다. 기관지, 점막이나 허파과리가 부었다 가라앉기를 반복하면서 만성 염증으로 손상돼 호흡이 어려워진다. COPD 환자는 주요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기침, 가래, 가슴 압박감, 전신 무기력증을 호소한다. 기침 후엔 가슴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기도 하며 가벼운 신체 활동도 버거워지기 시작한다. 폐포가 탄력을 잃고 늘어나면서 나타난 증상이다. 한의학에선 체질 개선의 재발 예방. 한번 망가진 폐는 원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 특히 COPD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시간과 증상 악화가 누적된 질환이다. 환자는 처음엔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조금씩 폐 기능을 잃어간다. 증상 개선이 힘들 뿐더러 재발도 잦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급성으로 악화하면 환자 절반의 평균 수명이 3.3년에 그칠 정도로 치명적이다. 환자 4명 중 3명이 평균 수명도 7.7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COPD를 조기 발견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질환을 확인했다면 적절한 치료가 뒤따라야 한다. 한의학에선 폐, 심장 기능을 보완해 신체 자생력을 끌어올리는 식으로 COPD를 치료한다. 체질을 개선해 증상 재발을 막는 것이 목표다. 특히 김 원장은 자체 개발한 한방 약물 칵테일 복합요법으로 근본적인 신체 회복을 이끈다. 김 원장은 복합요법을 시행할 경우 빠르면 3-4개월, 길면 1년 안에 COPD 증상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PD 복합요법의 첫 단계는 호흡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청폐다. 호흡기 곳곳에 쌓인 염증을 제거해 숨길을 열어주는 과정이다.
호흡의 통로가 원활해지며 기침, 가래 등 COPD 증상이 잦아든다. 김원장은 호흡기 증상이 지속하면 폐 기능이 더 빨리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염증을 제거하면서 증상을 가라앉혀야 일상생활이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다음 단계는 면역력 증강이다. 증상이 가라앉았다면 손상된 기관지와 폐포의 재생을 유도해야 한다. 이 단계에선 호흡기 면역력을 높여 좁아진 기관지를 확장하고 병든 폐포를 새로운 폐포로 대체하는 과정을 거친다. 청폐와 면역력 증강을 위해 처방하는 한약은 김씨, 녹용, 영동탕이다. 하여튼 이거는 이제 그 한의학 그 관련해서 광고가 난 것 같은데 광고죠. 광고. 어쨌든 세계 사망 원인 3위 만성 폐쇄성 폐질환. 하여튼 건강관리를 잘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무더워진 날씨에 땀, 탈모 걱정된다면 먼저 생활 습관부터 개선해야 한다. 네. 여유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남자분들 젖꼭지가 커지는 거라고 합니다. 유방이 비대한 남성들의 고민이다. 여성처럼 불록 튀어나온 탓에 보정 후 속옷이나 돌출된 유두를 가리고자 니플 패치 정보를 검색해 보곤 한다. 이 살이 쪄서 그렇답니다. 상당수는 살이 찌면서 가슴 부위에 지방이 쌓인 가성 여유증에 속하고 몸무게를 줄이면 체중을 감량하면 이제 개선이 될 수 있고요. 진성 여유증이 있답니다. 진성 여유증. 하여튼 그리고 다한증이 있어요. 다한증. 손, 그다음에 겨드랑이, 그다음에 발, 얼굴 등에 과도하게 땀이 나는 경우, 그 다음에 무지외반증이 있습니다. 무지외반증.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 쪽으로 휘고 돌출돼서 하여튼 제가 왼쪽 발은 아버지 쪽을 닮고요. 오른쪽 발은 엄마 외가 쪽을 닮았어요. 그래갖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이제 무지외반증이 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유전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탈모증. 네. 하여튼 건강 관리를 잘해야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민성 방광이라 그래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경우죠. 그래서 커피, 그다음에 드링크제 뭐 이런 거는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편두통도 와인, 치즈 그런 거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섬유 근육통은 섬유 근육통 이런 것도 과민성 장 증후군과 섬유 근육통은 포드맵 음식을 피하는 게 좋답니다. 포드맵은 발효가 쉽게 되는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폴리올, 설탕보다 당도가 낮은 고밀도 감미료 이런 거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밤마다 발 종아리가 퉁퉁 붓는다면 붓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족욕이 안 좋답니다. 족욕이 밤마다 발이나 종아리가 퉁퉁 붓는 사람들은 왜냐면 혈관이 족욕을 하면 이렇게 혈관이 늘어나죠. 그죠? 족욕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하지 정맥류가 더 심해질 수 있답니다.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서 하지 정맥류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찜질방, 사우나를 즐기는 것도 자제하는 게 좋고요. 하여튼 밤마다 발 종아리가
부으면 까치발 들기, 스트레칭, 자기 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는 것이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밤에는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이 별 효과는 없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장이 다리하고 이렇게 같은 위치가 되기 때문에 낮에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레깅스 스키니진이 안 좋다고 하고요. 하여튼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저도 살이 많이 찌고 있어가지고 다시 살을 빼야 됩니다. 어쨌든 살을 빼야 되고요. 오늘 자기암시 공식 자기암시 공식 81쪽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가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로 하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사실 아직 목표란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김승호 회장님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당신. 세상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당신.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보다 높게 날 수 있다. 나는 어릴 적 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 것에 상관없이
나 스스로 나를 존중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나는 재산이 나보다 더 많은 사업가나 유명 연예인 혹은 저명한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을 자랑하지 않는다. 지극히 사적인 친구가 아니라면 사진 한 번 찍은 관계를 자랑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오는 자리에 초대받은 적이 있지만 악수나 한 번 하고 과자나 집어먹고 오는 자리라는 걸 알고 난 후 거절했다. 좋아하지도 않는 샴페인에 과자나 집어먹기보단 집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충분히 내 존엄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때인가 특정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사회 사업과 관련해 자문을 요청하기에 두어 번 만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밥값 낼 생각을 안 하기에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내가 상대를 연예인으로 만나는 것도 아닌데 친구 사이라면 최소한 밥값 정도는 돌아가면서 내는 예의는 있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 사람이 다 아는 연예인이고 그와 함께 밥을 먹을 때 식당 직원이나 손님들이 두리번거리고 사인을 받아간다 해서 같은 자리에 있는 나의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빌미로 주위에 자랑할 이유도 없다. 정치 권력에 관심이 없어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유명 연예인과 찍은 사진으로 나를 돋보이게 할 필요가 없다. 나 스스로가 그들보다 유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보다 더 부자에게 기가 죽지도 않는다. 그들 나이쯤에는 내가 더 부자일 수도 있고 부모에게 재산을 받아 부자가 된 젊은 기업가들을 자수성가한 식당 주인보다 훌륭하다고 보지도 않기 때문이다. 내가 유일하게 눈치를 보고 자랑할 사람들은 나보다 학문이 깊고 많은 책을 읽은 지식인들이나 지혜가 많은 선생들이다. 권력이나 인기에 무심하고 재산은 있다가 없기도 하지만 지식과 지혜는 함부로 넘을 수 없기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식과 지혜는 그 앞에 고개를 숙여도 내게 굴욕감이나 자신감에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높게 날 수 있게 돕는 도구이기에 얼마든지 존중을 표해도 상관이 없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최선은 자신이 주변 환경에서 우위에 서는 것이다. 내 주변 환경에 내가 지배당하는 순간 나는 내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웃의 평판에 눈치를 보고 시류에 따라 처지를 바꾸고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남의 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며 결국 억압되어 모든 것에 지배당하고 낮은 대우를 받고 불행해진다. 또한 세상과의 관계 설정에서 겸손을 핑계로 자신을 낮은 단계로에 놓으면 노예의 모습을 갖춘다. 자기 스스로 지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다. 남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자유보다 감옥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된다. 자유를 부담스러워하고 남에게 내 자유를 가져다 달라고 결정권 자체를 양보한다. 이런 사람은 엄격한 규칙과 제도를 기꺼이 감당하며 축제가 열리면 참여자가 아닌 행사 도우미로 자신을 낮춰놓는다. 자신의 인생이란 축제도 여전히 남처럼 행사 도우미가 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이가 들면 고착화되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결국 버림받게 된다. 버림받은 후엔 스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자신은 항상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대우를 하는지 원망하게 된다. 동네에서 남편이 바람나면 동네 사람은 다 알아도 마누라만 모르듯이 주변 사람은 다 아는데 정작 본인은 무엇이 잘못인지조차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자각해야 한다. 외부 환경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재수정하기 위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정신 차림이 필요하다. 흔히 정신을 차리고자 각오할 때 머리를 흔들어 시선을 똑바로 하고 난다. 이처럼 세상에 대한 태도를 흔들어 수정한 후에 바로 세상을 마주보는 것이다. 나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려면 작은 성공이나 주변의 호의 혹은 칭찬만으로는 부족하다. 나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찾아내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걸맞는 장소에 가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명분 없는 술자리나 미팅을 자제하고 거만한 무리들이나 불량배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밝고 건강하고 배울 만한 곳을 찾아다니고 밝고 건강하고 배울 만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어려서는 부모가 우리의 기준이 된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다 성장할수록 선생님 혹은 스승, 더 커서는 신문, 잡지, TV, 책 등으로 기준이 옮겨진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생기면서 가치관이 달라지던 나의 기준을 점점 넓혀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나와 온 세상이 같아져서 세상 전체와 내가 견주어야 할 정도로 자라야 한다. 너 없이 존재하는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이 나다. 그걸 명확히 인지하게 되면 절대로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인식에서 자존감이 탄생한다. 이 자존감을 갖지 못하면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자유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자존감이 파괴되며 모든 것을 잃는다. 그렇게 우리는 현실과 맞서 싸우고 저항하고 의문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된다. 세상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존감이 충분하면 누구와 비교해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된다. 나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 있기에 비교할 이유도 방법도 없다. 이때야 비로소 막힘이 없어져 시야가 넓어지고 보는 만큼 자유롭게 되고 사랑하게 되며 행복을 얻게 된다. 그것은 내가 언제라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과 언제든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세상 전체를 한눈에 넣어라. 이것은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자전거는 정지하면 쓰러지고 회사는 성장하지 않으면 망하고 소통하지 않는 인간은 살아서 죽고 이익이 늘지 않는 자본은 붕괴되며 변화하지 않는 유행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가며 성장하고 변하고 소통한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생각하는 독립된 인격체다. 나는 모든 우주와 동등하다. 나는 이 세상 전체를 대변한다. 나는 나 스스로가 하나의 우주다. 그러므로 나는 우주를 대표해서 고결하게 행동할 것이며 우주 전체의 모든 생명과 공존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나를 대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세상도 나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야, 여러분 어떠세요? 네. 나는 위대하다. 나는 생각하는 독립된 인격체다. 나는 모든 우주와 동등하다. 나는 이 세상 전체를 대변한다. 나는 나 스스로가 하나의 우주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가쁘다. 나는 재력가다. 나는 생각하는 독립된 인격체다. 나는 모든 우주와 동등하다. 나는 이 세상 전체를 대변한다. 나는 나 스스로가 하나의 우주다. 그러므로 나는 우주를 대표해서 고결하게 행동할 것이며 우주 전체의 모든 생명과 공존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나를 대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세상도 나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세상 전체를 한눈에 넣어라. 이것은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자전거는 정지하면 쓰러지고 회사는 성장하지 않으며 망하며 소통하지 않는 인간은 살아서 죽고 이익이 늘지 않는 자본은 붕괴되며 변하지 않는 유행은 사라지기 마련이다.